우리가 지난 시간에 API 뷰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조회, 생성, 그리고 상세 조회, 업데이트, 딜리트 API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항상 API 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너릭스라는 게 있고요. 또 뷰셋이라는 게 또 있는데 오늘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이 메소드들은 이미 거의 다 작성이 돼 있어서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 대신 이제 이 메소드를 커스텀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함수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커스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자유도 순으로 봤을 때는 API 뷰가 가장 많은 자유도를 가지지만 많은 부분을 다시 작성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이쪽 단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실습도 해볼 거고 중간에 이 cdrf.co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REST 프레임워크에 제너릭스가 있고 보면 뷰셋이 있고요. 우리가 어제 그 지난번에 사용했던 시리얼라이저도 설명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던 거 create API 뷰 한번 봐보면 이, 이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수많은 변수, 어트리뷰트랑 메소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 만들어진 거를 잘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너릭스를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이미 API를 만들었는데 왜 제너릭스를 하냐? 얼마나 코드가 짧아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API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코드가 정말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 아래쪽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아래다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는 두 줄을 띄는 것이 그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블로그 제너릭스로 하겠습니다. 제너릭 API 그리고요 제너릭스라는 API를 좀 불러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REST 프레임워크에서 여기 스테터스를 이미 정했는데 여기서 제너릭스 여기를 임포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제너릭스 list API 뷰가 있고요. 이게 있고 create API 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쳐놓은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 합쳐놓은 게 list create API 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 위에 있는 API도 get post로 해서 하나는 list 하나는 생성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API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정의해 줘야 될 거는 쿼리 셋이라는 어트리뷰트예요. 이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모델을 생성해냅니다. 조회할 때 사용이 돼요. 이 쿼리 셋이라는 부분이 이 쿼리 셋에다가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면 블로그.objects.all 이게 뭐라고 했죠? 전체 데이터를 불러온다. 블로그의 전체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리고요 시리얼라이저를 넣어줍니다. 시리얼라이저 클래스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놀랍게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많은 줄이 아래로 끝난 거예요. 코드가 정말 짧아졌죠.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려면 더 디테일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위에 있는 기능은 똑같이 구현했기 때문에 한번 테스팅을 해볼게요. 테스팅 하기 전에 이 API를 라우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 블로그 제너릭 API를 라우팅 할 때 블로그에서 API 언더바 URS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라우팅 할 거냐면 위에 거랑 좀 구분이 되라고 패스 제너릭스 제너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제너릭 API 클래스이기 때문에 점 as view 가로 열고 닫고 여기 뒤에 콤마 붙여주면 네, 라우팅이 끝났습니다. 기존과 차이점은 그러면 엔드 포인트가 어떻게 되죠? 여기 블로그에 제너릭스까지 붙여줘야 해당 엔드 포인트를 거쳐서 이 API가 실행이 된다. 블로그 제너릭 API가 이 엔드 포인트로 접근했을 때 실행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솜니아를 열어가지고 테스팅을 해볼 건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API입니다. 네, 이게 조회 리스트였죠. 리스트 API의 블로그까지 보면은 API의 블로그까지 여기가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API의 블로그까지만 해도 이 전에 만들었던 API가 동작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면 1번부터 지금 저는 데이터가 더미 데이터가 있어서 9번까지 나오네요. 그거를 여기 뒤에 제너릭을 이렇게 붙이면 똑같이 결과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아마 블로그 리스트라고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블로그 리스트에 담기진 않지만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잘 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생성할 때도 원래 기존에 이렇게 생성을 했었어요. 블로그 타이틀 4번 기존 API 테스트예요. 이거는 써보면 10번이 생겨났고 여기다 제너릭을 해서 5번을 한번 생성해보면 네, 11번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결과 이 응답이 살짝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해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렇게 긴 블로그 디테일 API를 블로그 제너릭 디테일 API로 한번 코드를 리팩토링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 사이에 두 줄 띄워주고 클래스 블로그 제너릭 디테일 API입니다. 블로그 디테일 API에서 제너릭만 넣어줬어요. 블로그 제너릭 디테일 API. 그 다음에 제너릭스에서 자, 상세 조회만 할 경우 리트리브 API 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세 조회만 할 수 있는 API가 생기고 또 업데이트 API 뷰가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기능을 수행하는 API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API 뷰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디스트로이 API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딜리트 기능을 하는 API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처럼 리스트 크리에이트처럼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애가 있습니다. 리트리브 하고 업데이트 하고 디스트로이 하는 API 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쿼리셋 넣어줍니다. 쿼리셋은 블로그의 오브젝트의 올. 왜 여기는 전체 데이터인가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우리는 PK를 인자로 받아서 그 PK로
해당 블로그를 찾아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필터 이런 걸 달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블로그 안에 뭐가 있죠? 뷰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뷰가 greater than 만약에 조회수가 10,000 이상인 블로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가 좁아진 거예요. 이 블로그가 좁아진 범위 내에서 이 PK를 인자를 받아서 물론 3번 블로그가 있었는데 이 3번 블로그가 조회수가 만보다 작을 경우에는 없다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범위를 우리는 전체로 둘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이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가 작성한 블로그다. 그렇게 본인이 작성한 블로그다. 이런 식으로 이 범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는 전체를 다 전체 중에서 3번이라는 블로그가 있으면 3번을 찾아주는 API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시리얼라이저는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시리얼라이저는 뭐다? 모델을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네, 끝났습니다. 지금 엄청나죠? 이 길었던 코딩이 이렇게 세 줄로 간소화가 됐고요. 그러면 라우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API를 가져다가 API 언더바 URS 가서 네, 이 줄을 복사해서 만들 건데요. 이 VS 코드에서 위에 줄을 바로 복사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현재 이 커서가 있는 줄을 바로 복사하는 단축키는 Alt Shift 하고 방향키 아래 Alt Shift 방향키 아래 하면은 똑같은 줄이 그대로 복사가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복사해 놓은 거 블로그 제너릭 디테일 API 이거고요. 지금 근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름이 지금 여기 라우팅이 같으니까 앞에다가 제너릭을 붙여주겠습니다. 제너릭 하고 이렇게 지금 오타가 났나요? 지금 여기 하얀 색깔이 들어간 거 봐서 이 불안합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API 맞는데요. 여기 제가 저장을 안 했었나 보군요. 저장했습니다. 아닌데. 네, 일단은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상태로 테스팅을 해보죠. 서버 한번 볼까요? 서버는 정상적인지. 아하, 보니까 알았습니다. 에러가 났었군요. 리트리브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API 뷰는 없다. 잠시만요. 리트리브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API 뷰. 제가 오타를 냈나 봅니다. 리트리브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네. 어떻게 작성했길래 뭐가 다른 거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어이? 분명 잘 썼는데요. 희한합니다. 리트리브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API 뷰. 뭐죠?
제너릭에 그 AI가 작성해 준 걸로 하면 에러가 안 나는데 제가 작성한 거에선 에러가 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대소문자 이런 거 틀린 것 같아요. 아,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를 안 썼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여기 클래스 시리얼라이저 클래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시리얼라이저 클래스였고, 여기 아까 여기가 잘못됐었거든요. 리트리브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API 뷰. 좋습니다. 아, 여기 API 뷰를 아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매끄럽지 않았고요. 이 상태로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볼게요. 지금 라우팅까지 잘 됐죠? 잘 됐군요. 그 다음에 인솜니아 열어가지고 이 디테일, 기존에 작성한 디테일이거든요. 그때 3번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4번 조회해보면 4번 아이디가 4인 블로그가 조회가 됐고요. 이거를 제너릭으로 테스트를 하려면 여기 사이에 제너릭 하고 조회. 네, 이렇게 했더니 4번이 잘 조회가 됐네요. 모양이 살짝 다르지만 일단은 조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수정하는 거, 패치로 한 다음에 제이슨으로 보내줘야 된다 했어요. 제이슨으로 제목을 한번 바꿔보죠. 얘는 아이디가 4번이니까 네 번째 블로그가 더 잘 어울리겠네요. 네 번째 블로그. 근데 타이틀이 뭐다? 타이틀. 키가 타이틀이고 내용이 네 번째 블로그. 이렇게 해서 제너릭을 써서 바로 보내볼게요. 샌드하면 세 번째 블로그가 네 번째 블로그로 바뀌었죠. 좋아요. 마지막으로 삭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까지. 바로 샌드. 그러면 204가 나오면 잘 삭제가 된 거라고 했고,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요, 이제는 없다고 나올 거예요. not found.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 API에서 제너릭을 사용해도 같은 동작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코드가 줄어들었다.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리스트 크리에이트랑 리트리브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어떻게 보면 이 5개, 어쩌면 6개 또는 5개 API인데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름부터 아실 수 있듯이 뷰 셋이에요. 뷰의 세트라는 거죠. 세트. 이 뷰 셋이라는 걸 활용해서 한번 이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제너릭 옆에다가 콤마 찍고 뷰 세트 하고 s가 붙어 있어요. 뷰 세트 제너릭스 다음에 뷰 세트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아래에서 클래스 블로그 뷰 세트 이렇게 해서 s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뷰 셋 할 때 여기를 대문자로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뷰 셋 점 모델 뷰 셋. 네, 근데 여기도 그냥 s 안 붙이고 그냥 뷰 셋으로 갈게요. 모델 뷰 셋. 아마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쿼리 셋하고 시리얼라이저 클래스가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복사하고 넣겠습니다. 끝났어요. 5개의 API가 한 3줄로 끝이 났다. 사실은 엄청난 마법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뜯을 때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만들 때 사실 이 모델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이 뷰셋이 정말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뷰셋은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라우팅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API 언더바 URS를 가보면 이제껏 라우팅이 리스트 크리에이트 하나 필요했고, 그리고 상세, 업데이트, 딜리트 API가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라우팅이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뷰셋은 라우팅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정의를 해볼게요. from REST framework routers 안에 있는 import default router, 이 디폴트 라우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추가 라우팅을 할 건데요. 라우터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라우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라우터는 디폴트 라우터. 그러면 이 라우터라는 변수에다가 이 붕어빵 틀로 하나의 붕어빵을 만든 거예요. 라우터라는 붕어빵에다가 이 뷰셋을 등록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라우터 등록한다고 했죠.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름을 우리는 뷰셋 이렇게 갈게요. 왜냐하면 아까는 제너릭 했고 제너릭으로 했죠. 제너릭은 제너릭으로 했고 뷰셋은 뷰셋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블로그 뷰셋 이렇게 넣어주면 라우팅이 끝이 났는데, 이 라우터를 이 아래에서 한번 정의해 줘야 돼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패스, 여기다 빈 문자열 하나 넣고 include router.urs, 그리고 뒤에 콤마. 자, 보면은 이 라우터 안에 이 디폴트 라우터는 URS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다 뷰셋을 넣고 여기다가는 빈 문자를 넣고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한번 이걸로 테스팅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소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뷰셋 작성하고 여기서 디폴트 라우터 선언한 다음에 레지스터, 여기가 빈 문자열이면 여기가 뷰셋, 여기가 빈 문자열이면 여기가 뷰셋. 그래서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기존 API, 리스트 API가 API 블로그 제너릭이었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엔드포인트가 API 블로그 뷰셋으로 가야 이 뷰셋을 탈 겁니다. 여기가 제너릭 말고 뷰셋 하고 조회해보면 이번에는 여기 페이지 not found가 이제 나왔네요. 뷰셋.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URL 패턴에서 뭔가를 찾아올 때 위에서부터 찾아온다고 했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슬래시가 빠졌나요? 슬래시를 한번 해보죠. 슬래시 한번 넣어보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되네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슬래시를 안 붙였거든요.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는 실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가 빈 문자열이면 여기가 뷰셋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간 슬래시를 안 붙입니다. 여기다간 슬래시를 안 붙여요. 그래도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조회하면 네, 잘 나오죠. 지금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다 쓸 때는 슬래시 붙이지 않고 여기 아래에다가 할 때는 슬래시를 붙여달라. 이렇게. 그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위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URL이 겹쳤다.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또는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빈 문자열 같은 거, 얘도 빈 문자열이었고 얘도 빈 문자열일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뷰셋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도 빈문자열이고 얘도 빈문자열이죠. 그럼 우선순위는 누구한테 있다? 위에서부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레지스터 된 게 잘 찾아진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잘 동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지만 가끔씩 이 패스 순서가 꼬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만약에 여기도 뷰셋이고 여기도 뷰셋이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탈까요? 여기를 뷰셋을 탈까요? 이거 한번 실험해 볼게요. 다시 한번 뷰셋 해보면 지금 여기 블로그 리스트가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지금 위에 거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가.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해볼까요? 이 블로그 API에 가서 프린트 문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게 탔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고 다시 와주면 이게 탔다. 그러면 블로그 API가 타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패스가 위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이 겹치면 얘는 무시가 돼버리죠. 아예 이제 여기를 못 가버리는 거예요. 라우팅이. 그럼 라우팅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시 돌려놓을게요. 여기를 빈 문자열로.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빈 문자열로 여기는 뷰셋으로 잘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